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오메가3와 오메가6라는 복소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메가3랑 오메가6는 3차 방정식 단원의 x세제곱은 1, 그리고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 오메가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3차 방정식 단원에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오메가라는 복소수가 의외로 앞단원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도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오메가라는 복소수를 이용을 해서 앞단원에 있는 복소수 단원뿐만 아니라 항등식 단원에서 이 오메가라는 복소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3차 방정식 단원에서 배우는 복소수 오메가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오메가라는 복소수는 두 가지 다른 3차 방정식의 허근을 대표하는 기호로 쓰이는데, 일단 첫 번째로 x세제곱이 1이다 라는 3차 방정식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3차 방정식의 허근으로서도 똑같은 오메가 기호를 쓰기 때문에 일단 문제에서 이 오메가가 어떤 3차 방정식의 허근 인지를 파악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 둘은 생긴 모양도 비슷하고 성질도 거의 비슷한데 부호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항상 문제에 주어진 오메가가 세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는 오메가인지 마이너스 1이 되는 오메가인지를 파악을 하고 여기 있는 성질들을 정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 두 가지 오메가가 어떤 값을 가진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 두 개의 3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x세제곱은 1이다 라는 3차 방정식은 일단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허근이라 그랬기 때문에 x는 1을 제외한 요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허수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호만 반대로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요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허수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도 파악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요 오메가를 이용을 해서 3차 방정식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복소수 단원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생긴 모양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세제곱을 해서 1이 되는 허근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플러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 라는 모양으로서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성질들은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허근 오메가를 복소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어떤 식으로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느냐, 결국 선생님이 오늘 강의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오메가의 주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복소수 단원에서 허수단위 i는 4제곱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4제곱 이상의 거듭제곱의 경우에는 전부 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정리를 했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오메가라는 것도 결국은 모양은 복잡하지만 세제곱을 했을 때 1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자, i처럼 4제곱해서 1이 되는 성질을 생각을 하면은 얘는 세제곱 이상의 거듭제곱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할 필요 없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성질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 i도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한 번 더 제곱을 하면은 결국 이 오메가는 6제곱을 했을 때 1이 되겠구나 라는 성질을 활용을 해서 얘네들의 주기성을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해서 여기 나온 두 오메가는 같은 기호를 쓰지만 얘네들의 주기성이 세제곱은 1의 허근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의 주기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3차 방정식의 허근 오메가는 6제곱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기호를 써서 헷갈려서 선생님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라는 이름을 붙였고 얘는 오메가6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주기성까지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메가3는 x 세제곱은 1이라는 3차 방정식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허근이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값이 2분의 마이너스 1을 포함을 하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의 모양을 가지고 있겠구나.
마찬가지로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3차 방정식 뿐만 아니라 오메가 6 같은 경우에는 이런 2차 방정식의 허근으로서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값은 2분의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의 복소수겠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선생님이 오늘 가지고 온 예제 문제는 실제로 3차 방정식 단원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복소수 단원이랑 항등식 단원에서 가지고 온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소수 단원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거죠. x라는 게 이렇게 생긴 복소수 값을 가질 때 내가 이런 식의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모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2분의 플러스 1에 루트 3i를 포함을 하고 있으면 얘는 오메가 6겠구나. 오메가 6는 결국 세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요런 2차 방정식의 이겠구나를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게 바로 여기 있는 식의 값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2차식이기 때문에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성질을 쓸 필요는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3만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해주면 결국 x제곱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렇게 마이너스 5다 하는 그 값을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아직 이 오메가3랑 오메가6의 값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교과서적으로 풀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복소수 값이나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값이 주어져 있으면 2를 넘기고 루트나 i를 제외한 나머지 식들을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다라 그랬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교과서적인 풀이도 기억을 하되, 이제 우리는 요 2분의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오메가 6의 모양도 기억을 하면서 복소수 단원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의외로 문제집의 복소수 단원 문제들을 쭉 보다 보면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오메가 3라던가 오메가 6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학생들도 복소수 단원에서 한번 문제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예제 레벨 2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항등식 단원 문제예요. 다항식 px에 대해서 px의 제곱이 이렇게 생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게 그냥 px를 똑같은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했는데, 자, 일단 우리 항등식 단원은 항상 다항식의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정리하는 게 먼저라 그랬죠. 일단 px의 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적을 게 없을 거고요. 내가 원하는 거는 px를 다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식의 형태로 미정계수 2개짜리 문제가 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항식의 나눗셈하고 관련된 항등식 문제는 내가 나누는 식을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는 식으로 여기 있는 미정계수 2개를 찾아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식은 정수 유리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교과서적으로 푼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px식을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하는 식으로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건데, 지금 우리는 오메가3랑 오메가6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2차식이 되게 오메가6랑 관련이 있는 2차식처럼 생겼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면, 자, 항등식에서는 우리가 양변에 실수를 대입을 해도 등식이 성립하겠지만 허수를 대입을 해도 어차피 이미 성립하고 있는 식이기 때문에 성립을 하겠다라는 성질을 생각을 하면 결국 얘가 되는 x값이 내가 x자리에 오메가 6를 대입을 했을 때 결국 이 부분이 0이 되고 p 오메가 제곱이라는 게 0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뽑아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곱을 해서 0이 됐기 때문에 결국 p 오메가도 0이다 라는 성질을 그냥 양변에 오메가 6를 대입을 해서도 찾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식도 마찬가지, 내가 양변의 x자리에다가 오메가 6를 대입을 했을 때 결국 요 부분은 0이 돼서 날라가 없어질 거고 우변에 a 오메가 플러스 b만 남을 거예요.
우리가 방금 P오메가는 0이라는 식도 뽑아냈기 때문에 결국 얘가 0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은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느냐,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을 해서 풀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여기에 허수 단위 i는 오메가 안에만 들어가 있는 거고 결국 a는 허수 부분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실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0이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는 a는 0, b는 0을 그냥 허수 오메가를 대입을 해서도 찾아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px 또한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그냥 0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등식은 양변에 허수를 대입을 해도 등식이 성립을 하겠구나 라는 성질 플러스 이렇게 생긴 2차식을 보면 이제 오메가 6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 해서 레벨 1 문제랑 레벨 2 문제는 일단 오메가라는 게 3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값이나 아니면 2차식의 형태로도 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앞단원에서도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레벨 3 문제를 볼게요. 자, 레벨 3 문제는 복소수 z가 a 플러스 bi의 형태로 주어져 있고 a, b는 양수랍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을 만족을 하고 있을 때 a, b를 찾아야 우리가 z의 n제곱이 정수가 되는 n값도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켤레 복소수의 성질까지 같이 활용을 해보면 a랑 b 값을 우리가 굳이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제곱을 해서 찾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일단 z제곱에 z바를 더했을 때 0이다 라는 조건을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얘가 0이 됐다는 거는 결국 얘가 실수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0도 실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요 값이 실수면 쌤이 지난 시간에 그거의 켤레 복소수도 마찬가지로 같은 값을 갖는 실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z랑 z바에 대해서 얘네들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z바 제곱을 넘기고 z를 넘겨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얘는 아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일단 중간 과정은 생략을 할 테니까 학생들이 인수분해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결국 곱해서 0이 됐기 때문에 z랑 z바가 같아지는, 근데 이 경우에는 z가 실수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까 허수 부분은 0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 부분은 탈락을 할 거고 결국 z랑 z바를 더했을 때 1이 되겠구나 라는 식도 하나 얻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 상태에서 이제 z랑 z바 자리에다가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집어넣고 정리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요 식이랑 처음 주어져 있는 요 식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둘 다 z바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z제곱 더하기 z바는 0이다 라는 식하고 z랑 z바를 더했을 때 1이다 라는 식을 이런 식으로 빼기 계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z바는 날아가고 이런 식을 하나 얻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z제곱에서 z를 빼면은 결국 마이너스 1이다, 결국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을 하나 얻어줄 수가 있을 건데 그러면 이 z는 결국 2차 방정식을 만족을 할 거고 이 2차 방정식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오메가 6랑 관련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 z는 뭐겠구나,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오메가 6겠구나 라고 우리가 a, b 값을 찾지 않아도 찾아줄 수가 있을 거죠. 그러면 결국 내가 원하는 건 z의 n제곱이 정수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결국 이 오메가 6라는 것도 세제곱, 6제곱, 9제곱, 3의 배수 거듭제곱을 했을 때에만 1이나 마이너스 1인 정수가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결국 이 문제는 100 이하의 3의 배수 자연수의 개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100 이하의 3의 배수는 33개 하고 어렵지 않게 이 복소수 z의 a, b 부분을 찾지 않고도 오메가 6를 이용을 해서 바로 찾아줄 수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선생님이 오늘 들고 온 건 3문제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문제집에서 복소수랑 항등식 단원 문제들을 찾아보다 보면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해준 문제 말고도 되게 다양한 형태의 오메가3랑 오메가6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레벨 3에서는 이 오메가6라는 게 6제곱 혹은 세제곱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복잡한 식들을
굳이 10개, 20개, 100개 계산할 필요 없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3개만 계산을 해보고 오메가6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지만 6개만 정리를 해봐도 그 규칙성이 보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복소수 단원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해서 이 문제들을 모르고 풀면 이제 복잡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이더라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때 문제가 훨씬 쉽게 접근 가능한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 오메가3랑 오메가6는 3차 방정식 단원이 아니라 앞 단원에서도 같이 활용을 해줄 수 있는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 오메가3랑 오메가6 관련해서 궁금한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